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 연구소 위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화면 이 랜딩 페이지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아스트라 테마 이용해서 제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엔 이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면서 직접 즉흥적으로 좀 제작을 할 예정이라서 약간 디자인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설치하는 법은 알려드렸었고, 페스트 코멧으로 저는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같이 이전 영상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사용되지 않는 플러그인이나 테마나 글을 먼저 삭제하는 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글도 모두 삭제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글을 삭제하실 때는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윈도우처럼. 그래서 휴지통까지 모두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페이지도 이 체크박스 이용하면 전체가 체크가 되는데 위쪽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편집이나 휴지통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버튼 누르고 동일하게 휴지통 가서 모두 체크한 다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됐고요. 일단 설정에 가서 읽기로 갈 텐데요.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하기 전에 이 검색 엔진 이 사이트 검색하는 것을 차단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사실 저희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 봇이 돌면서 우리 홈페이지의 정보를 긁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공사 중이거나 아직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는데 검색 엔진이 우리 정보를 긁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단을 시켜놨다가 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풀고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랜딩 페이지라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블로그나 글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유 주소로 오셔서 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해봤고요. 메모로 가서 이제 테마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 눌러주시고요. 아스트라를 사용할 거예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꼭 해주세요. 워드프레스는 테마나 플러그인 모두 설치와 활성화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2023 기본 테마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스타터 템플릿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기존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괜찮은 템플릿들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이 템플릿이 좀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들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만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디자인 어떻게 뽑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워드프레스가 코딩 없이도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기능들을 정말 많은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이제 다른 노코드 웹사이트 개발 도구들의 경우에는 좀 제한이 많은데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테마를 설치했는데요. 웹빌더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웹빌더 플러그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글자도 넣고요, 폰트도 바꾸고 색상도 바꾸고 좀 디자인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제 엘리멘터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지금 아스트라 테마의 엘리멘터 조합으로 지금 랜딩 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테마와 다른 빌더도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리멘터 웹사이트 빌더 이거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원래 이 엘리멘터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템플릿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사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데 일단 랜딩 페이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헤더 앤 푸터 빌더가 있어요. 원래 이 헤더 푸터 템플릿 만드는 게 유료 버전에만 있는데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도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자, 두 개가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플러그인을 한번 클릭해 주셔서 여기 일괄 작업 활성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개 다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은 모두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헤더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로 가기 위해서는 외모에 헤더 앤 푸터 빌더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Add New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정보인데 그냥 스킵해서 넘겨 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 헤더 이름은 한글로 쓰셔도 되고 다른 이름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밑에 타입 오브 템플릿에 우리는 헤더를 만들 거니까 헤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전체 사이트에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를 눌러 주시고요. 다 됐으면 엘리멘터로 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꺼주시고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가 만들 게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좌측에 있고요. 여기에 메뉴들 4개의 메뉴가 있는데 홈은 아마 이 랜딩으로 다시 올 수 있는 링크일 거고요. 여기는 각각 페이지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버튼들은 뭐 상담 요청 페이지로 넘어간다던가 팝업 창으로 하나 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위에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구조가 있는데요. 이 섹션의 구조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섹션이 크게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컬럼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여기 보이는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는 섹션, 컬럼, 요소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한 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따라 하실 거면 요 홈페이지를 여셔가지고 만약 듀얼 모니터 쓰신다면 우측에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 로고가 들어갈 거고 우측에 메뉴와 버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컬럼을 두 칸으로 좀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서 플러스 누르고 두 칸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한 칸을 선택을 했다. 근데 컬럼을 늘리고 싶으면 마우스 우측 누르고 새 컬럼 추가 하시면 균등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반대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축 눌러서 삭제, 삭제, 삭제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섹션 삭제할게요. 요거 하나는 X자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두 칸으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로고가 들어가야 돼요. 로고는 원래 여기서 로고라고 치시면 사이트 로고가 있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보다는 로고가 좋겠죠. 로고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 로고가 변경된 이미지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로고를 넣으시면 더미 이미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제 이 이미지를 바꿔볼 텐데요. 여기 삼색선을 클릭하시고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사이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로고가 비어 있죠. 여기 로고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주실 건데 저는 준비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은 요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셔도 돼요.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일단 갖다 쓸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자기의 로고가 있다 그러면은 로고를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만든 로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로고가 있어서요. 다시. 자, 로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로고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투명 로고를 사용했어요. 흰색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일단 업데이트 하고 F5로 한번 브라우저를
리프레시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트 아이덴티티 가면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걸 돌아가서 X자 누르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더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로고가 잘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 섹션 전체에다가 배경색을 한번 넣어서 이거 좀 보이게 해볼게요. 스타일 클릭하셔서 배경 타입 기본 눌러주시고요.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여기 로고 이제 보이죠? 로고가 근데 좀 크기도 하고 좌측으로 정렬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얼라이먼트를 레프트로 바꿔주시고 스타일에 가셔서 위드 값을 30 정도로 저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메뉴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뉴를 넣기 위해서 여기 바둑판 모양 클릭하시고 메뉴를 입력하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지금 아무것도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잠시 업데이트를 하고 메뉴를 구성하러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출구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워드프레스에서 메뉴는 외모에 메뉴를 가시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만든 홈페이지다 보니까 아무런 메뉴가 없죠. 여기에다가 메인 메뉴라고 저는 임의로 써두고 주 메뉴에 체크한 후에 메뉴 생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메뉴로 넣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링크로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URI도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없을 때는 샵을 쓰거든요, 보통. 샵을 넣어놓고 링크 텍스트에다가 그 보면은 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바웃이 하나 있네요. 또 샵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컨택트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꼭 저장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은 랜딩만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링크로 했지만 사실은 About 서비스 컨택트는 각 개별 페이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제작한 다음에 여기에 뜨거든요. 페이지를 제작하면 그 페이지를 연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면 랜딩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금 이 사이트의 주소 예를 들면 아스트라 홈페이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슬래시만 입력하고 메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헤더 앤 푸터로 한번 가보고요. 헤더 엘리멘터로 편집이 이제 생길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보니까 메뉴가 잘 올라왔죠. 이렇게 메뉴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을 미리 보려면 아래쪽에 변경사항 미리 보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제작된 상태예요. 보시면 요거는 아직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요. 요 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인으로 이동이 됩니다. 잘 제작이 됐네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오셔서 이제 좀 설정을 해야 될 텐데 먼저 글자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릭해 주시고 글자 스타일로 이동하셔서 자, 텍스트 컬러 흰색으로 이렇게 올려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버튼이네요. 버튼은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둑판 아이콘 그 다음에 단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단추가 여기에 붙지 않아요. 요 두 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클릭이 잘 안되는데 새 컬럼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이쁘지 않죠. 우측으로 밀어도 여기 여백이 생겨서 물론 뭐 CSS라는 걸 이용해서 조절할 수는 있는데 얘들이 좀 붙어 있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 다시 날려주고 자, 여기서 버튼을 넣을 건데요. 이 버튼과 이 지금 메뉴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너비가 있습니다. 인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버튼도 클릭하신 다음에 고급으로 가서 너비를 인라인으로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잘 붙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조금 아쉬워요. 이 전체 가운데 정렬, 이 세로 정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섹션 편집 눌러서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주시면 네, 가운데로 딱 이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버튼이 여기 메뉴랑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단축 클릭하신 다음에 고급 탭 가셔서 좌측의 영역을 조금 밀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웹 디자인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진은 요게 요소라고 볼게요. 이 로고 요소의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의미해요. 완전 바깥쪽. 그리고 패딩은 안쪽 여백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림판 잠깐 써볼까요? 자, 어떠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감싸는 요소가 있고 이럴 때 여기 요거는 마진이라고 하고요. 이 마진 좌측, 마진 위, 마진 우측, 마진 아래 이 안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이 안쪽 영역들을. 그리고 얘를 보더, 그러니까 이제 테두리죠. 테두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직접 써보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필요하고 좀 더 자세한 사항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마진이랑 패딩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거 마진으로 좀 줘볼 텐데요. 왼쪽에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전체가 다 먹어요. 그래서 값을 함께 연결, 링크를 클릭해서 해제해 주신 다음에 왼쪽을 15 정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를 클릭하세요가 아니죠. 단축 클릭해서 콘텐츠 클릭한 다음에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문의하기라고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색상이 이 색깔이 아니겠죠. 이따가 이제 여기 우리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여기 메뉴를 감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경색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섹션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로 가서 다시 없애도록 할 건데요. 이때 흰색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우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업데이트 잊지 마시고요. 업데이트를 하시고 다시 변경사항 미리 보기 보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제작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여기 메인 페이지 요거 만드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